이 동네에서 가장 빨리 문을 여는 한 가게가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에게 열려있어 일명 사랑방으로 불린다는데요.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마법의 가게랍니다. 항상 오시면 밝게 맞아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심이에요, 이거. 평소엔 솜씨 좋은 수선집 사장님이지만 종종 빵집 주인으로 변신하는 그녀. 이거 빵 나올 때 심정은 어떤 심정인지 알아요? 갓 구운 빵처럼 포근한 매력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시 처인구 김양장동에서 옷수선 전문집을 하고 있는 백인옥입니다. 동네 사랑방의 사랑스러운 안주인 백인옥 씨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왔습니다.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골목길에 들어서면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풍기는 한 수선집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더운데. 반갑게 맞아주는 인옥 씨의 인상만큼이나 따스한 공간. 이 자그마한 수선집은 주민들이 아끼는 옷을 믿고 맡기는 곳으로 소문이 그냥 자자하답니다. 여기는 옷 수선을 하는 전문집이에요. 옷 수선집이요. 인옥 씨는 15년 경력의 베테랑 수선인이죠. 백인옥 씨가 재봉틀로 수선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주로 수선하세요? 모든 옷을 다 수선하죠. 리폼 다 가능하죠. 뭐 코트서부터 뭐 남성 자켓, 뭐 정장, 여성 자켓, 정장, 밍크, 가죽 뭐 다 모든 수선이 다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던 수선집을 이곳으로 옮겨온 지도 3년째. 그 사이 단골 손님이 많이 생겨 바쁠 때가 많은데요. 일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답니다. 뭐 도와줄 거 없어? 바쁜 거, 왜 없어 있지? 급한 거. 이분은 인옥 씨의 친언니. 뭐든 도와주고픈 언니와 그 고마움을 아는 동생의 모습 참 보기 좋은데요. 선생님 그러면 몇째이신 거예요? 첫째, 내가 첫째고 여기 옷수선 사장님은 둘째. 사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인옥 씨. 어렸을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옷과 무관한 회사를 다녔지만 틈틈이 디자인 학원을 다니며 공부한 시간들은 먼 훗날 수선 일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돼 주었답니다. 저는 뭐 만들고 바느질하고 고치고 뭐 전 시집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집안에 꾸미는 건 거진 다 제가 다 만들고 다 했으니까. 자신의 두 손을 사용해 옷을 수선하는 일에 큰 즐거움을 느낀다는 인옥 씨. 그런데 그보다 더 즐거운 순간은 따로 있다는데요. 바로 수선 결과가 만족스럽다는 손님의 말을 들을 때입니다. 저 옷 맡길 때는 일로 와요. 네, 수선 맡길 때는 일로 왔고. 네, 수선을 잘해주세요. 저희가 딱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밖에 안 해요. 그렇게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일종의 사명감마저 생겼다는 인옥 씨.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일을 평생 하고 싶다는데요. 수선은 이렇게 뭐 눈 안 보이고 손 떨릴 때까지는 해야죠. 네. 그런 그녀가 수선만큼이나 사랑하는 일이 있답니다. 오늘이 마침 그 일을 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가게 한쪽에 있는 주방에서 뭔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통밀 식빵 하고 있어요. 옷을 수선할 때만큼이나 꼼꼼한 손길로 빵을 만드는 인옥 씨. 왜 빵을 만드시나 했는데 수선집과 빵집을 겸하고 있답니다. 빵 반죽이 틀에 담겨 있다. 선생님 빵을 하루에 얼마나 만드세요? 하루에 제가 본업이 수선이니까 빵은 그냥 말하자면 식생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요즘은 작년 같은 경우는 매일 만들었고 매일 한 16개 정도 만들고 요즘은 주문 받아서 수요일하고 금요일만 빵을 굽고 있어요.
가게에 놀러온 손님들에게 직접 만든 빵을 나눠줬더니 팔아달라는 손님이 생겼고 그 후 본격적으로 빵을 굽기 시작했다는데요. 시간과 체력 문제로 많은 양을 만들 수 없는 대신 정성을 가득 넣어 굽는답니다. 이거 빵 나올 때 심정은 어떤 심정인 줄 알아요? 어떤 심정이세요? 애 출산하는 것 같아. 아기 출산하는 것 같아요. 직접 만든 효모를 사용해 빵 반죽을 2차례나 발효시키고 구워내기까지 꼬박 이틀이 걸린다고 하니 그럴만하네요. 네, 이제 다 완성됐어요. 이제 오븐에서 나온 이 제가 30시간을 걸쳐서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만든 빵이 지금 나온 거예요. 이게 완성품이에요. 예. 이 정도 과정이라면 단순히 판매나 수익을 위한 빵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인옥 씨에게 빵은 가게를 찾아주는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수단이자 그들과 더욱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존재라고 합니다. 마음, 정성, 사랑 다 담겨 있어 이 빵에는. 이제 그 빵을 손님들의 품에 안겨줄 차례. 백인옥 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누르고 있다. 네, 이선아 씨세요? 예, 예, 여기 수선집이에요. 빵집. 예, 예. 빵 나왔어요. 예, 알겠어요. 아이고, 지금은 더워서. 네네. 그래서 이따 좀 햇빛 들어가면은 오세요. 예, 예. 잊지 마시라고요. 예. 수선을 맡기면서 빵을 주문한 손님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약에 성공한 단골 손님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어머, 어서 와. 은주 씨야? 아 이뻐. 오늘 왜 이렇게 이뻐 보여? 원래 이뻐요. 아이고 이뻐라. 빵 이거 안 식었으니까 좀 식혀서 먹어요. 빵이 나왔다는 전화를 받고 서둘러 달려온 손님에게 다정한 말도 있지 않는데요. 잘 먹을게요. 냄새 좋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어우 좋죠. 진짜 행복하죠.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음식 빵을 상대방이 먹고 좋다고 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딨어요. 네. 안녕. 자기가 고마워요. 안녕. 이뻐라. 바빴던 몸과 마음을 식혀주듯 때마침 하늘에서 단비가 내립니다. 그와 함께 반가운 사람들도 등장했는데요. 오전 일과를 끝내고 찾아온 이웃 주민들입니다. 빵 다 만드셨어? 빵 다 나왔지. 빵 사가야지. 언제 봐도 반가운 주민들의 목소리에 인옥 씨 얼굴에도 활짝 웃음꽃이 피는데요. 여기 행복바이러스 오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네네. 우리 집 행복 바이러스. 언니 예. 목소리 한 옥타브 올라가잖아. 한마디 해. 잠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듯 인옥 씨의 수선집을 보면 꼭 들려서 수다도 떨고 음식도 나눠 먹는다는 주민들. 아침에 쪘어? 항상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가 방앗간 진다듯이 들려서 뭐 차 한잔 하고 언니가 또 커피를 내려주니까 원두 내려주니까 그 커피 마시고 싶어서도 일부러 들리고 중간 지점이에요. 그래서 방앗간처럼 자주 들리는 곳이에요. 때마침 점심시간이라서 인옥 씨와 주민분들이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답니다. 오늘의 메뉴는 삼겹살. 이렇게 모여서 밥을 먹는 건 모두에게 익숙한 일. 인정 많은 인옥 씨가 평소 주민들에게 식사를 자주 권하기 때문입니다. 아유 우리 피디님 이렇게 그냥 밥도 못 먹고 일할 줄 알았으면 그냥 진주성찬을 미리 차렸는데. 촬영 중인 PD의 끼니까지 걱정하는 인옥 씨. 이 모습은 오랜 세월 자신의 주변을 살피고 챙겨왔기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일 겁니다. 언니가 설거지하고 잘 먹겠습니다. 네가 오랜만에 해서 먹으니까 좋구나. 맛있게 잘 먹겠어요. 3년 전 이 동네에 처음 이사를 왔을 때만 해도 아는 사람이 없었던 인옥 씨. 그땐 이곳이 주민들의 사랑방이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와서 보니까 언니가 여기에서 부엌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막 식사 대접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언니가 동네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이렇게 여기서 그러시는구나 하고 이제 참 성격이 좋은 언니구나 생각하고 제가 이제 옷을 한번 맡기면서 이제 단골이 된 거죠.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식사를 구원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만 그녀에겐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뭐 그냥 아무나 와서 수저만 넣으면 밥하고 김치하고 먹으면 되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인옥 씨의 수선집은 이 동네의 소중한 사랑방이죠. 오늘 구워낸 마지막 빵을 손님에게 건네주며 하루를 마무리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가게를 찾아준 손님들 덕분에 행복했다는 우리의 인옥 씨. 선생님, 여기가 이제 주민들의 사랑방이 됐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글쎄 사랑방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싫으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좋으니까 그냥 지나가다 들리고 참새 방앗간처럼 오다가다 들리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죠. 고맙고 그리고 또 저를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네. 가게를 찾아주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을 담은 미소를 건네는 인옥 씨. 그 모습에 이끌려 자꾸만 찾아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누구든 마음 편히 들릴 수 있는 사랑방으로 오래오래 남아주길 바라겠습니다. 사막, 살만 나는 세상. 태국, 베트남, 멕시코, 일본, 미얀마 다양한 나라가 한 곳에 모였다.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세계 문화를 맛볼 수 있는 이곳. 현지에서 먹는 그 맛 그대로. 멕시코 현지인이 만들어주는 멕시코 음식부터 멕시코에서 프리콜, 많이 먹는 거예요. 일본인 바리스타가 만들어주는 맛난 커피와 디저트까지. 공통점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독특한 조합. 과연 정체가 뭘까? 여러 이주 여성들이 모여서 자신의 문화를 최대한 잘 살릴 수 있도록 또 조화롭게 구성해 놓은 전시 공간이면서 또 우리가 그동안 개발해 놓은 레시피를 또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건니치와 일본에서 아마노 리츠코라고 합니다. Hola, ¿qué tal? 안녕하세요. 멕시코에서 오는 마리라고 합니다. 밍글라바시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온 킴야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우리는 가족. 똘똘 뭉친 결혼 이주 여성들을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의 명물이 된 이곳을 찾아가 보았는데요. 들어가자마자 풍기는 이국적인 분위기.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다양한 나라의 전통 소품들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한몫하는 것 같은데요. 이곳 카페 사장님이 오늘의 주인공 중 한 명이라는데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일본에서 온 아마노 리츠코 씨. 저는 금마현이라고 해요. 금마현에서 왔는데 그 도쿄 위에 사이타마현이 있어요. 네, 그 위에 금마현이 있어요. 가까운 이웃 일본에서 온 아마노 리츠코 씨. 원래 일본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일본에서는 수영 가르치는 코치였어요. 네, 저는 완전히 일본에서 수영선수 코치로 일했던 리츠코 씨. 2006년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면서 한국에 정착했다는데요. 지금은 세 자녀의 엄마이자 이곳 카페의 바리스타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수영선수 코치에서 바리스타라뇨.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직업. 어쩌다가 바리스타가 된 건가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어요. 그 일본에서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여기서 한글 배우면서 좋은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냥 진짜 다 이루어지게 됐어요. 바리스타, 케이크 가게 사장님, 선생님 등 꿈이 많았던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한국에서 그 꿈을 이루게 되었다는데요. 하지만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참 험난했던 한국 생활. 바리스타의 꿈을 이루기 바로 전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데요. 한국 아이들에게 일본을 소개하는 다문화 강사였던 그녀. 코로나 때문에 담당했던 수업이 줄어들면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데 그녀뿐만 아니라
다문화 강사로 같이 일하던 조합원들도 상황은 별반 다를 게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고 했나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커피를 배우기 시작한 그녀. 마침내 이곳에서 바리스타의 꿈을 이루게 됐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던 거죠. 한창 잘 나가다 갑자기 좀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이 사업을 접을까? 라고 하는 순간에 이 동구 배다리에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알게 되었고, 거기에 우리가 그럼 도전을 해볼까? 돈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열심히 한 푼 두 푼 모아서 좀 도전을 해볼까? 라고 해서 다문화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던 이들은 갑자기 터진 코로나 사태로 사업이 어려워졌다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 오히려 그들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힘든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여 만들게 된 이곳. 그래서인지 벽화부터 소품까지 곳곳에 애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3층 카페에서 한층만 내려오면 멕시코 식당이 펼쳐지는데요. 이곳은 멕시코 현지인이 직접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리 뜨뜨 선생님이시고요. 우리 여기 사장님이신 마리 선생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에블라에서 왔어요. 왔어요. 언제 오신 거예요? 저는 2011년? 그럼 한 12년 됐네요. 네네네. 평소에 요리하는 걸 좋아한 그녀는 한국에서 현지 음식을 만들어 판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는데요. 레시피는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우리 엄마 하는 것처럼 만든 거예요.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재현한 마리 씨의 음식. 이곳의 베스트 메뉴는 뭔가요? 여러 가지 맛있는 거 있어요. 아주 특별하게 먹고 싶으면 그러면 몰로테 추천하겠습니다. 원래 멕시코 사람 옥수수 많이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옥수수 하는 거, 만두 비슷한 거? 옥수수 토르티아에 각종 야채를 올려 먹는 이곳 대표 음식 토스타다. 한국인 입맛에도 제격이라는데요. 메인 셰프가 음식을 만들면 서빙은 보조 셰프의 목. 이곳 보조 셰프는 미얀마 출신의 끼며뚜 씨인데요. 이곳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멕시코 식당에 일한 지는 2년? 네, 저희 여기 식당 오픈할 때부터. 네. 원래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는 카페 모자이크에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네, 거기서 직원도 여기서도 뭐 일이 많이 바쁘니까 제가 밑에 내려오게 되는 거죠. 2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한 두 사람은 이제 눈빛만 봐도 손발이 척척. 하지만 아직도 손님이 몰려오면 당황 그 자체랍니다. 손님 많이 오면 그러면 준비해야 되는 거 해야 되지만 손님도 봐야 되는 거요. 그날 너무 힘들어. 그리고 원래 저는 아침부터 시장 가고 음식 다 가지고 오고 재료 다 준비하고 그날 조금만 힘들어요. 하지만 손님도 갈 때 너무 맛있어요, 잘 먹었어요, 진짜 멕시코 음식이에요, 그걸로 들으면 그러면 기분 너무 좋아요. 열심히 하다 보니 맛집으로 소문나 피크타임엔 쉴 틈이 없다는데요. 일은 더 힘들어졌지만 자신의 음식을 좋아해주는 손님들의 칭찬 한마디에 힘든 건 싹 녹는다고 합니다. 멕시코 음식이 접시에 담겨있다. 그런데 주문부터 계산까지 한국어로 해야 할 텐데 손님들과 소통은 어렵진 않으신가요? 네, 네네네. 선생님이 너무 잘하니까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서로 잘 되는 거예요. 본래 자국에선 정반대 일을 했던 두 사람. 마리 씨는 멕시코에서 무역 관련 회사에, 키며뚜 씨는 미얀마에서 한국 가발 회사에 다녔다는데요. 국제 무역이었었는데 지금 저기 타코 만들고 조금 너무 반대예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원래 음식 만든 거 좋았어. 그리고 요리 잘하지 않았지만 맛이 괜찮아요 생각하는 거 사람한테 좋아요. 그걸로도 좋아요. 기분 너무 좋아요. 저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가 공장에서 가발 회사를 가발 뜨는 일을 하다가 한국어 배우면서 한국어 통역사로 사무실 일도 같이 보면서 한국어 통역사로 일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이들은 결혼 이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둘도 없는 가족이 되었답니다. 3층 카페에서 한 층을 더 올라가면 특별한 곳이 드러나는데요. 일본, 미얀마, 멕시코 등 세계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이곳은 다문화 박물관.
총 5개의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으며 전시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되고 있다는데요. 보시면 저희 여기 여러 세계 나라에서 가져오는 선생님들이 가져오는 인형들이 여기 전시대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는 인형들도 있어요. 이쪽에서는 직접 만든 세계 나라에 나오는 인형들이고 특별하게도 들어오자마자 이 오른쪽에서는 저희 미얀마의 전시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가 매달 이렇게 나라가 바꾸고 있거든요. 대부분 개인 소장품으로 구성된 이곳 전시장. 2층에서 보조 셰프였던 키며뚜 씨는 이곳에선 큐레이터랍니다. 남자아이가 순려가 되는 행사가 유명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 대해서 차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면 미얀마의 그 전통 악기가 있고 미얀마 출신인 그녀는 미얀마 전시장에 올 때마다 고향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하다는데요. 어쩌면 이곳은 다양한 문화들을 소개해주는 전시관이자 그들의 소중한 안식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거 이쪽에서는 한눈에 봐도 저희가 어디 나라인지 아시겠죠? 저희 베트남에 대해서 베트남 오는 느낌으로 차려져 있고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을 만든 후로 마음껏 꿈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그녀들. 그녀들에게 한국은 남편의 나라이지만 기회의 나라이기도 했나 봅니다. 모르는 나라에 와가지고 이런 먼지를 참고 있었던 인연도 다시 이렇게 훌륭하게 될 수 있게 됐고 사람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게 되고 아무튼 꿈이 이루어지는 게 이 초합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어디 자리 잡아서 좀 선생님이 더 다문화 쪽에서 지금보다 더 더 큰 강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를 뿐. 다양한 문화가 모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보여준 이들처럼 우리도 관용의 태도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세상이 조금 더 조화로워지지 않을까요? 자막, 살맛 나는 세상. 머지않아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공사장 주변에 있는 한 오래된 골목. 이 골목 끝집에 대문을 열자 생기 가득한 마당이 펼쳐지는데 아니 이 식물이 다 이거 몇 개요? 어? 휑했던 주택가에 퍼릇퍼릇한 생명력을 불어넣어준 이곳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여기는 공덕동 식물유치원입니다. 네? 식물 유치원이요? 아니 강아지 유치원은 들어봤어도 식물 유치원은 처음인데요. 왜 유치원이냐고요?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이 어린이 자라는 거랑 비슷하다고 친구가 그런 이름으로 지어줬어요. 요리 봐도 식물, 조리 봐도 식물, 식물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오늘의 주인공. 여기 있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도 그리고 전시 기획도 하고 글도 쓰고 다양한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공덕동 식물유치원을 운영하는 지킴이인 백수혜입니다. 버림받은 식물에게 새 가족을 찾아드립니다. 식물유치원 원장 백수혜 씨를 만나봅시다.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 원래 그림 그리고 전시 기획하고 글 쓰기도 하고 다양한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는. 미술을 전공한 수혜 씨는 식물유치원을 열기 전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나 자연을 활용한 작품을 만드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었다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식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뭘까요? 그 시작은 이곳 재개발단지 주변으로 이사를 오면서부터라고 합니다. 네, 처음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여기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사 와서 이런 걸 보지 않았으면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식물 유치원의 첫 입학생은 바로 이 알로카시아. 깨진 화분 속에서 빗물로 겨우 연명하던 이 식물을 집으로 데려와 이렇게 예쁘게 살려냈다는데요. 알로카시아를 시작으로 길가에 버려진 식물들이 눈에 보일 때마다 안쓰러워 구조하다 보니 지금 이곳에 식물 100종이 넘게 입학했다고 합니다. 데려가 주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못했을 텐데 또 막 어디에 재개발단지 있어요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못했을 텐데 그런 소통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운이 구조된 입학생들이 점점 늘어나자 분양하기 위해 SNS를 만들었던 수혜 씨. 그러다 보니 재개발 단지에 대한 정보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식물을 구조하며 배우는 게 있다면서요? 그냥 다 때가 되면은 또 싹 틔우고 죽을 수도 있고 꽃을 안 피우는 식물도 있더라고요. 뭐 무화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이제 좌지우지 되지 말고 그냥 뭐 살면 되지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알려줬어요. 이렇듯 삶의 깊은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의외의 즐거움을 느끼기도 한다는데요. 레몬을 먹고 나오는 씨앗을 버리고 싶지 않고 키워보고 싶어서 시작했는데요. 키우다 보니까 얘를 나비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러면 나비를 위해서 키워보자라고 요즘은 키우고 있어요. 식물 덕분에 서울 한복판에서 호랑나비를 보게 됐다는 수혜 씨. 나비가 애벌레를 낳고 애벌레가 식물을 먹고 다시 나비가 되는 과정을 목격하며 자연이 주는 생명의 존귀함도 느끼게 됐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식물 구조 활동을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항상 비가 안 오는 날에는 구조 활동도 가고 이제 구조해서 괜찮아진 식물들을 새로운 집으로 갈 수 있게 돌봐주고 사람들한테 알려서 데리고 가실 수 있게 그리고 또 이제 뭐 자기가 못 키우겠다 아니면은 식물 많아서 나눠주고 싶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만나서 같이 식물도 데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식물 유치원의 문을 두드린 한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님이 식물을 들고 들어온다. 제가 이거를 이제 키울 줄을 몰라가지고 계속 물만 주다가 저희 집 조선 부추를 보여드릴게요. 저도 처음 키울 때는 전 씨앗부터 키웠거든요. 네. 그래서 막 한 가닥 두 가닥밖에 안 나는 거예요. 원장님 보시기에 이 입학생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새싹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건강한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키울게요. 부추 친구 식물 유치원에 입학을 축하합니다. 많이 팔잖아요. 죽어가는 식물이 되살아나는 걸 바라보며 큰 힘을 얻었다는 수혜 씨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책도 썼다는데요. 이것저것 구조하면서 느낀 점, 식물 키우면서 느낀 점 이런 것들. 볼품없는 생명도 살아있는 한 쉽게 버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수혜 씨. 그녀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제가 이 활동을 안 하고 사람들이 버리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준다든지 더 활발히 이 중고 물품이나 식물들이 다른 사람 손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버림받지 않는 세상에 오길 바란다는 수혜 씨. 앞으로 수혜 씨의 마당이 깨끗해질 때까지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자막 살만 나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거린다는 인천의 한 건물. 이곳엔 갖가지 사연들이 있다는 공간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걸려있고 흑백과 컬러 사진이 뒤죽박죽 엉켜 과거와 현대를 잇는 듯한 모습인데 언뜻 보면 전시관 같기도 하지만 계단 하나만 올라가면 치과로 가는 길이 나오는 알쏭달쏭한 이곳. 그 비밀을 풀어줄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분이시랍니다. 이 건물이 5층인데 3층, 4층에 이규현 치과라고 있습니다. 그 이규현 치과의 원장이고요. 여기 1층, 2층은 인천학생유효참전관 전시실입니다. 본업은 치과의사. 하지만 부캐는 한국전쟁에 참여한 학도병들을 기리고 그들을 알리는 전시관을 설립한 오늘의 주인공. 1번, 2번, 3번, 4번. 네, 저는 인천학생유효참전관 관장으로 있는 이규원입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숨겨진 뒷얘기를 알려줄 이규원 관장님을 소개합니다. 인천 학생 한국전쟁 참전관이 자리 잡은 이곳은 인천광역시 중구. 이곳의 관장인 규원 씨는 아버지와 함께 자료들을 수집해 왔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62살이었고 제가 34살인데
대통령이 이제 뭐 하나 종이를 하나 보내줬어요. 참전용사 증서. 한국 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규원 씨 아버지. 그 후 많은 시간이 지나 환갑이 넘은 나이에서야 참전 용사라는 것을 인정받았는데요. 그때 1950년 12월 18일 날 인천에서 한 3,000명의 이제 중학생들이 이제 경상남도 통영으로 국민방위군 제3수용소로 이제 피란을 갔는데 자신뿐 아니라 인천에서 무려 3,000명이 넘는 학도병들이 투입됐던 한국전쟁. 규원 씨 아버지 이경종옹은 60이 넘은 나이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때의 얘기를 녹음해 왔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그렇게 쭉 들으시면서 그때마다 제가 이제 카메라를 또 사드려가지고 사진을 찍으시라고 아버지. 규원 씨 또한 아버님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약 300여 명의 전우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1996년에) 이제 아버님이랑 시작을 해서 2020년, 그러니까 24년 만에 내 건물을 사서 떳떳하게 남한테 보여준 지는 한 4년 된 거죠. 참관 학도병들의 얘기를 알리기 위해 전시관을 만들어 그간 모은 자료들을 개방한 규원 씨. 이곳은 이경종옹이 무척이나 아꼈던 공간이랍니다.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요양병원에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못 나오시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한 2시쯤 나와서 4시까지 이제 청소하고 가셨어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분들을 다 만나본 분들이고 저 무덤에 계신 분들은 다 가서 사진을 찍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다 아버님이 아는 분들이거든요.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 함께 있었던 전우들. 그렇게 그들을 더욱 잊고 싶지 않은 아버님의 마음. 여러 참전 용사들을 만나다 보니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많은 사연들도 들어볼 수 있었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시 한 동네에서 이제 부산까지 걸어가서 참전했는데 그 4분 중에서 임명기, 문백멸, 이하수 요 3분은 돌아가시고 요 한 분 이영호 아저씨만 살아 돌아오셨어요. 잔혹한 전쟁의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듯 안타까운 상황이 대부분이었지만 어떤 날은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기도 했다는데요. 박물관 기록관을 많이 할머니 2분이 요런 판넬이 있었는데 요 분이 오빠라고 오빠가 지금 동네에 묻혀 있는데 국립묘지로 옮겨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규원 씨의 전시관에 놓인 자료를 통해 자신의 가족이 학생병임을 안 가족들, 그 덕분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립현충원으로 늦게나마 이장을 받을 수 있었다는데요. 그 상황이 슬프기도 하지만 한때론 안도감이 들기도 한답니다. 2001년 6월 15일 날 우리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드리잖아요. 이게 아들이 없잖아, 자식이 없잖아. 이분들은 그렇다고 동생들의 자식들이 해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 제사도 안 지내는 세상인데 요즘은. 근데 국립묘지에 가면은 그래도 국립묘지가 있는 한은 이렇게 관리를 해주니까. 96년도부터 이어온 부자간의 노력 덕분에 세상 밖으로 드러난 학도병들의 삶과 노력. 앞으로 규원 씨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규원 씨가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세월이 흘러서 기록이 이렇게 저희 아버지께서 만들어놓은 이런 기록이 잘 보존이 돼서 많은 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편안하고 쉬운 길보다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좀 돌아가는 길이어도 좀 보람된 길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그 삶의 지표가 되면 저희 아버님과 더불어 같이 군대 가서 돌아가신 그 많은 분들의 삶이 헛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시절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 용사들이 있었기에 현재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건데요. 자신의 안전보다 조국을 위해 싸워준 용감한 참전 용사들. 우리는 그들의 노고를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